예, 반갑습니다. 작년 6월에 1차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란 얘기는 이제 과제가 3차 년도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이다 보니까 저희 연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인영 사무관님이 이제 우리 에타도 기획하고 했던데 실은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 아마 2017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걸 하게 된 동기가 2016년에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그걸 이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 본부처 프로젝트가 3년 동안 진행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2019년부터 여러 부처에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R&D를 수행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저희 동부가 초미세먼지 사업이 이제 진행인데 이거는 이제 과기정통부 단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포지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럼 이제 각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미세먼지 R&D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기정통부는 현업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은 이제 어떤 국민들한테 뭘 주을 것인지 또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에 이런 세 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수요 대상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 R&D로 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여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동하는 부분 그래서 한중 협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R&D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마련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지 교수님이 이제 그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한중일 몽골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현상을 잘 규명해서 그걸 또 객관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가 뭔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서 한중 협력에 협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과제의 어떤 개발된 동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중장기 전망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부분은 이제 많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근데 코로나라는 게 또 우리 경제에 어떤 활동과 관련되는 거 결국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야 우리가 미세먼지를 관리하는데 최적의 비용을 들일 수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중장기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제가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권역별로 여러 대책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굉장히 과학기술 기반의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맞춤형 관리 R&D 과제를 좀 도출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비상저감 조치라든가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세먼지 예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보 정확도를 높여줘야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크게 그런 네 가지 관점에서 이 사업이 도출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니드를 좀 염두에 두고 각 과제를 수행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또 여기 펼쳐보면 이제 그런 거 크게 보면 이제 현상 규명이라든가 중기 예보, 중장기 전망은 이제 연구자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 규명도 그렇고 중기 예보도 이제 예보 모델 개발하는데 이제 외국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지역 맞춤 관리는 아무래도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방법론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4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필요한 그런 그 과제들을 도출해서 1차 년도에는 7개 과제, 2차 년도에는 이제 2개 과제를 더 추가해서 9개 과제,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실증 과제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이제 10개 과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과제에 대해 참여하는 연구 기관들은 국내에 많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국내도 보시면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어떤 다른 국가 사업하고 다르게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음에 중장기 전망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또 다음 스텝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준비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미세먼지한테 잘 알려드려서 현명하게 같이 지자체랑 협업할 수 있는 그 시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어떤 3가지 운영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는 이제 연차별, 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성과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차 년도이기 때문에 1단계 성과들을 면밀하게 또 이제 저희가 관리해서 도출하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과제들 간에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굉장히 어떻게 실타래처럼 굉장히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서로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구팀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하 기관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그 연구 결과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실효성 있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 잘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각 세부 연구 주제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에 그런 결과물들이 녹아 들어가는 걸 이제 지향하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부 내용, 그건 국제 공동 관측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또 관측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측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실시간 온라인 이 코로나 시기에도 실은 이제 국제 공동 연구가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또 이게 저희 이지 교수님 팀이 잘 설계해서 온라인 측정하는 부분들하고 또 이제 각 국가에서 어떤 필터 샘플링들을 각자 해서 또 우리 한국에 보내서 분석하고 이런 어떤 연구 설계가 상당히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연구가 진행돼서 그래서 차질 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상 측정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어떤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동하는 부분들은 다행히 저희 이 중기예보 조직에서 통합 플랫폼을 이제 지난 사업에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위성 자료라든가 또 원격 관측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함으로써 어떤 기상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 이동 현상들을 같이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제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미니 워크숍이라든가 또 이제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협업해서 어떤 객관화된 논문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3년 동안 본부처 프로젝트로 이제 한중했던 그런 결과들도 이제 같이 섞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팀에서 어떤 예측하는 관측 기간 동안의 그런 상태를 이제 모델로 예측한 결과들도 같이 서포트해서 그것들이 이제 녹여 들어가서 정말 심층적인 어떤 국제 공동 논문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국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출량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실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지난 본부처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분야에 이제 배출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장기 전망 분야에서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또 이화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다른 지역까지 같이 해서 동북아 차원에서 이런 배출량,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뭔가 전문가 심층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국내 또 그다음에 저희 과제에 다른 팀들하고 같이 이제 배출량 정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 맞춤형 관리 쪽에
이제 그런 배출량 정보가 녹아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예측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협업 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범 지역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그 4개 대기 관리 권역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실은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측 자료도 필요하고 배출량 자료도 필요하고 또 모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녹여 들어가서 이제 나오도록 돼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제 그런 뭐 준비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는 이제 수도권의 화성 지역하고 남부권의 여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사이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그래도 이제 아까 한 실제적으로는 1년여 남짓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그럼 뭐 했냐 했을 때 한 7가지 정도를 저희가 한번 이런 거는 이제 그래도 조금 뭔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뽑아봤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코로나 시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동북아 대기질 국제 공동 관측을 실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번을 했고 지금 3번째가 이제 3월달에 진행되는데요. 제가 왼쪽에 보면 이제 저희가 지난 본부처 때 했던 그런 베이징의 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가운데는 광주, 그다음에 밑에 2개는 이제 이번 사업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베이징 농도가 60에서 그다음에 30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배출량이 감소하고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은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베이징 가서 뭐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걸 확인을 한 거죠.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에 결국 이제 수도권 차원에서는 이제 많이 실제적으로 농도도 감소됐다는 걸 저희 데이터로도 확인했다는 게 이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이제 그 가운데에는 이제 베이징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울란바토르 또 일본의 그 미세먼지의 어떤 농도뿐만 아니라 화학 조성이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조성이라는 게 결국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는지, 그러면 이제 그 해법들이 적절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자료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에 다 얹혀져서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이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결과를 공유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런 동북아의 어떤 국제 공동 관측의 어떤 리더십을 확보해 가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개 권역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집중 관측을 이제 3회 실시했고 또 올해도 한 2번 정도 할 텐데요. 이런 각 권역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남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수, 광양, 순천 지역이 상당히 요즘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기질 관측뿐만 아니라 또 우리 탈질 촉매 실증도 금호석유화학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를 또 이제 제가 시범 적용도 하고, 그래서 이런 패키지로 제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동북아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잘 예측하려면 이런 모수화의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난 사업에서는 이제 동북아 사업에서는 5개의 원인 물질에 대해서 모수화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모델에 사용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값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13개를 더해서 하나의 어떤 그 2차 생성의 모듈화를 시켜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수치 모델에서 이제 패키지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런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제 에이징돼 노화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또 이게 생성량들이 달라진다는 그런 정보가 또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이 투 프로덕트 모델과 더불어서 이제 VBS라는 그런 접근 방법도 같이 해서 그런 거에 또 현재 어떤 변화된 상황에 또 잘 대응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보 정확도 높이기 위해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에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모듈이 결국 이제 화학 반응과 물리 고급 모듈이 되겠는데요.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사업단에서 이제 KFC 에디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제 대기 모델링 시스템에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상하 방향으로 거동하는 부분, 또 이제 수평 방향으로 거동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킴을 또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작년에 탄소 중립을 정부에서 이제 선언하게 됐죠. 그럼 2050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럼 그 중간 과정에 각 부문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 사업에서 이제 그런 경로 시나리오, 그래서 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대기오 물질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럼 미세먼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촘촘하게 보면서 결국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제안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 굉장히 이동오염원이 이제 중요한 배출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지역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해상도로 그런 배출량을 산정할 그런 모듈들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한 사업에는 이제 카스라고 해서 굉장히 기존의 캡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도로 기반으로 배출량에서 격자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비상저감 조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교통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따른 그런 영향들을 또 모사할 수 있겠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좀 더 이제 교통량 정보를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또 활동도로 해서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연계시켜서 이제 그런 배출량, 자동차 배출량들을 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우리 지역 대기질 모사 시스템에 넣어서 이제 저희가 지역 정책의 평가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저온 탈취 촉매, 기존에 이제 한 240도 정도 했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이제 200도 정도에서 작동될 수 있는 탈취 촉매를 이제 실험실에서 개발해서 그 성능의 우수성을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우수한 저널에 게재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금호석유학에 있는 건데요. 질소 산화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SCR만 쓰게 되는데 그 앞단에 또 SNCR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사업에서는 SCR만을 대체할 수 있는 촉매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럼 SNCR도 좀 대체 뭔가 이렇게 교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에 벤치 리액터라는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SCR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 배가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일럿 설비를 설치해서 지금 시험 중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미세먼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미세먼지 R&D 결국 미래에 이제 또 중장기 전망이라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에이스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에어 클라이밋 에너지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고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제 신규 사업 발굴이나 이런 데에 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문제를 이제 잘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잘 이렇게 협업이 돼야 돼서 저희가 지역별로 찾아가서 전문가들, 지자체 담당하신 분들하고 자담회를 제가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돼서 해서 그런 우리 지역 관리, 지역의 현안 부분들을 좀 더 지역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해법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저희 연구 결과들을 이제 뭐 당진시라든지 서산시하고 이런 자담회를 하면서 이제 지역의 애로사항, 결국 이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석유화학 단지도 있지만 주물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또 민원이 되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 사업 중에 백필타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제에서 이제 그런 중소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서산시랑 해가지고 지금 비철 금속 단지에 어떤 미세먼지 해결하는 걸 좀 올해는 이제 실증을 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3건의 국제 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들은 이제 1-2 과제, 3 과제, 1-1 과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던 부분을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또 이제 녹색환경 지원 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이제 온라인 녹화 영상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그런 거 일반적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책도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들이 필요로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또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특강을 이제 개설해서 이제 격주로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제 강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차년도 이제 1단계 이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그거를 이제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떤 정부 또 지자체 국민들한테 어떤 그 두뇌 집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사업단에서는 이제 또 최근에 변화된 사항들을 이제 여기 브로셔를 이제 새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았으니까요. 예,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리고 이제 이런 거 2025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 국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정보를 같이 녹여내서 어떤 그 데이터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